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접객 서비스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접객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특히 이 접객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접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종사자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이런 종사자들이 접객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로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객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객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고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객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의 중요성을 인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교육을 하면 우선 고객에 대한 그런 응대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앞서서 과연 고객이란 누구인지, 또 고객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즉 접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세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객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던졌을 때, 우리 고객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고객들은 베푸는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고객은 접객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육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고객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역시 고객들은 반드시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은 고객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 서비스에 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고객들은 바로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는 겁니다. 고객들은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바로 훌륭한 그런 대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1세기 이 고도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모든 산업은 지식정보화를 토대로 해서 개방화, 국제화, 또 전 분야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고객은 어제의 고객과 같을 수 없고, 또 내일의 고객은 더욱더 현재의 고객과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명언을 우리가 항상 대고객 서비스의 관점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객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객 행동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첫째, 고객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말이 없는 것이 고객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또 가장 무서운 고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고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불만 고객이 자신의 불만을 직접 토로하는 그런 사람은 3, 4%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다수의 96%는 그저 말없이 참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다시는 방문을 하지 않는다, 다시는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불만족 고객의 90% 이상은 다른 경쟁자들까지도 발길을 돌리도록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제 구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만족 고객의 대다수는 본인이 재방문을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어떤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객은 접객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평 불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이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의 13%는 주변의 다른 고객 20명 이상에게 불만의 내용들을 강하게 전파하면서 우리의 매장에 또 우리 재방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자기 본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또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의 접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레스토랑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즐겁고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접객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고객에게나 최상의 친절과 마음으로부터 애정을 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접객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단순한 형식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수한 접객 서비스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자세로서 서비스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접객 서비스의 기본 개념이 이런 조건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접객 서비스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접객 서비스와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고객을 대한다는 것은 업무상 특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고객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접대하려는 종업원의 마음 자세가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속성은 예리한 마음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종업원이 취해야 될 그런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들은 다양한 그런 색깔과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의 행동으로서 또 특정한 서비스로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형상화시켜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고객과 인간관계의 사이에서 접객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자체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객 서비스 종사원과 자존심의 관계가 바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종업원도 인간이 갖는 자기의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갖는 자아적 자존심, 특히 타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양자 간의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조율되고 통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평등적, 대등한 입장에서 보고 있고 또 상대방의 자존감,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즉 나와 남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접객 서비스의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접객 서비스 종사원의 관계는 이와 같은 자존심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고 상호 자존감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고객과 접객 종사원의 자존감의 상호 연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자존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 욕구로서 자아나 또는 자존심은 인간 속에 가득된 신성한 불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기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적인 기본 욕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객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접객 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의 접객 서비스의 기본 자세가 바탕이 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인데요. 접객 서비스에서 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고객과 접객 서비스 종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서 부담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어지고 또 그 의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상대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잘 경청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 즉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접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질 희망과 또 부단한 자기 개발의 노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서비스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8개 정도의 항목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항목들을 균형감 있게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요소고, 또 이러한 항목들 가운데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고치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서비스 종사원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 8가지 보면은 동기부여, 또 업무에 대한 집중력, 또 상호 협력하는 그런 노력, 또 기본적인 용모와 태도, 또 적절한 업무의 양과 질,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의 뜻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구사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접객 서비스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기본 요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객 서비스 종사원들과 고객과의 행동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자 합니다. 고객의 행동 특성은 고객 자신이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성향, 또 주관적인 관점, 과거의 고객 행동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의 구매 행동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행동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으나 CMA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과정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인 행동 효과가 되겠습니다. 유인 행동 효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객의 구매 행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객관적인 판단의 잣대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기준에 대한 한계도 모호한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의 과거 경험과 또 주관적인 입장이 어떠한가를 파악한 후에 이를 고객에게 새로운 것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구매 고객 유발 매개체들을 만들어서 설득함으로 인해서 고객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 이걸 바로 유인 행동 효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뇌 행동 효과가 되겠습니다. 세뇌 행동 효과는 어떤 특정 브랜드나 회사명을 집중적으로 광고함으로써 다른 브랜드나 회사명이 회상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외부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사 고객의 로열티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서 우리가 세뇌 행동 효과의 원리를 이용한 고객 행동 유발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조나 나열 행동 효과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의 속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포착해 보다 차별적이고 대안적인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고객들에게 접근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구매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대조 또는 나열 행동 효과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성 연출 효과입니다.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디자인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바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도 효과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지명도 1위, 선호도 1위 등과 같은 이러한 용어들은 시장 우위나 또는 브랜드 우위를 내세워서 설득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선도 효과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협상 커뮤니케이션 효과입니다. 고객과 판매 회사 간 입장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또는 고객이 현재 접촉 중인 그런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갈등, 망설임, 의문사항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협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통해서 고객들의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객 서비스 종사원들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6가지 행동들을 수시로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고객들의 구매 또 구매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접객 서비스의 접객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봉사성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란 레스토랑 업무의 생명이기 때문에 또 환대 산업의 주 전략 상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물적 서비스와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객에게 봉사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미가 수반된 인적 서비스를 바로 우리가 봉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청결성입니다. 고객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와 또 제반시설의 청결 및 직기비품, 가구 등에 대한 청결 상태가 고객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또 청결한 그런 위생관념에 입각해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또 용모나 복장 등에 있어서 외형상으로 갖춰야 될 그러한 청결 요건들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청결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률성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맡은 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능률성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입니다. 만족한 영업성과를 얻기 위해서 평소에 모든 접객 서비스맨들은 투철한 그런 절약정신과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경비 지출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성에 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정직성, 어느 누구에게나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바로 정직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대성, 접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대할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정중하고 반갑게 고객을 맞이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환대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객 서비스 종사원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6가지의 기본 접경 요건들을 무기로 장착을 하고 서비스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접객 서비스 종사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얼굴, 생김새, 표정, 또 음성, 말씨, 또 평소의 옷차림, 뭐 걸음걸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나 또는 함께 있을 때의 느낌, 또 그에 대한 태도, 성격, 뭐 실력, 신의 등 우리 나름대로 사고 취향에 따라서 편집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총체적인 덩어리를 우리가 이미지다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는 타인이 보고 느끼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인물보다 과장된 모습일 수도 또 비하된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이면서 또 자기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노력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이미지가 타인에게 좋은 인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총체적인 노력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을 우리가 크게 개념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개념은 참 자아와 왜곡된 자아 간의 인식의 차이를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참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그런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참 자아는 그것 나름대로의 개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이런 평가는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이 다 있듯이 개인의 개성이나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인 여러 가지 형태의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의 기본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미지 메이킹의 두 번째 개념으로는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 간의 인식의 차이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다 나와 타인이 차이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자신의 참 자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는 타인의 오해와 편견에 의해서 비롯되는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 메이킹 개념은 현실적 자아 상태를 이상적 자아 상태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어울리는 최상의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무지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생존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과 진가를 신분과 역할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아 존중감 향상입니다. 정확한 자기 자신, 즉 참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한 자기 자신의 존중감이 향상되고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겠습니까?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존중하는 노력, 자신을 존중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을 항상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열등감 극복으로 자신감을 제고하는 겁니다. 각각의 개성이 있는 자아에게 옳고 그름은 없다. 그렇지만은 타인의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그런 교류는 점점 열등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자신감이 결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아의식에 대한 개념을 절대로 열등감 극복과 자신감 제고를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좀 더 좋은 그런 이미지로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 효과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은 인간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자아 존중감과 열등감 극복, 또 자기 효능감 향상, 참 자아를 인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의 방법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감의 법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